지금 16명의 추진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졸저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조선일보 땅축구 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뉴스웨이라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들 여기 지금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안내했던 분들 포함해서 저번 주에 또 있었고 16분이 계신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서 주민분들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들 보시고 대부분 저희 추진위원들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중이니까 단지에서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저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부위원장인 김봄신의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야에 지금 파트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휴대폰은 약간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10% 동의를 얻어서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도봉구청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예산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진단 모금이라는 것은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설정한 금액이 아니라 도봉구청에서 보내온 금액을 저희가 모아서 도봉구청에게 전달을 하면 그 도봉구청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달에 공문을 받았고요. 새로 이제 추진위를 결성을 해서 올해 초에 추진준비위원회 승인을 받고 3월달부터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지금 순차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전진단 모금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진단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사는데 불편함은 얼마나 있는지 지하주차장이 저희는 없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전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옥상 방수공사도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물이 새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두루 파악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벌써 뉴스가 나오고 있죠. 공급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 주택 공급이 지금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지금 워낙 지금 건물과 주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고 좀 더 고층으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니면은 주택을 새로 공급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이전보다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좀 더 완화해주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지도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91년도 11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저희 단지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재건축을 추진을 해야지만이 이전에 저희 이웃 단지들이 겪었던 재건축 추진하다가 안전진단에서 좌절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일단 카페를 저희가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창동주공 4단지 재건축을 치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소유주 인증을 하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제 이런 안내도 드리고 오늘 연락처 받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희가 설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진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활동을 했죠. 저희 또 단지 내에서 개소식도 했고요. 관리사무소 2층에 오시면은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 또 제가 오늘 가시는 길에 명함을 하나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24시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많은 건설사들이 또 저희 단지에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전진단도 안 통과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활동할 시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오늘 또 와주셨는데 DLBNC라든지 롯데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건설사들이 저희 단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고 있고, 특히 도봉구 내에서는 삼성물산 현수막이 저희 단지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추진위원회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태의 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새가지고 도배가 다 썩어 들어가고 시멘트에 물이 스며들어서 이 지금 다 까내지 않으면 15층 주민분들은 말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집 팔면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이 샌 집을 보여줘봤자 살 사람이 없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거주용으로는 지금 상당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층 지금 올라가 보시면 복도에 이런 식으로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있고요. 시멘트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전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계속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비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만 해가지고 조금 우울한데, 저희 단지가 그렇다고 해서 입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기자로서 앞으로 제 와이프랑 계속 살아갈 집으로, 신혼집으로 저희 4단지를 사서 지금 8동 1313호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단지 바로 옆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이제 외고도 있고, 그리고 녹천역에서 저희 단지가 500m 이내 모든 동이 포함되는 그런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저희가 초안산이라는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아파트만 되면은 어떤 아파트보다도 향후에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도봉구 차량기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준공을 했죠. 창동 아우르네라든지, 그리고 시드큐브 창동,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저희 도봉구 내에서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GTX도 이제 올해 내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이 창동에 와서 그 지하화도 약속을 했죠. 그리고 코엑스에서 실시 협약도 맺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취재를 갔었는데, 저희 단지에 또 GTX가 들어오면은 출입구도 저희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또 K-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K-팝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 아레나라는 대형 공연장이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 체육문화센터 그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완성이 되면은 저희 단지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근의 단지들 보면은 노원구는 상당히 지금 재건축이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건축심의를 받은 3개 주공 5단지 포함해가지고 재건축 확정된 단지들이 상당히 많고요. 포레나 노원이라고 이미 재건축이 완료돼서 입주가 완료된 단지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단지들 통해서 우리 아파트도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창동 일대의 아파트들도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 18단지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18단지가 최근에 모금 완료해서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재건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둘 다 새 아파트가 되면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도 지금 그래서 3월부터 모금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모인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 모금액은 도봉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2억 3천만 원 정도고요. 이게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인상이 조금씩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올해 안에 저희가 모금을 완료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계속 관악구 쪽 그리고 지금 송파구 이쪽으로 계속 재건축 이슈가 불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사실은 조금 뒤처진 상황이고요. 바로 옆인 노원구와 비교해도 상당히 뒤처져 있다. 저희 지금 노봉구에는 설명회를 하면은 옆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도 참석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모이는데 우리 단지 포함해서 도봉구에서는 설명회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재건축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모금이 3월부터 지금 모금을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모였는데 일단은 목표는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억 3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아도 당장에 바로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는 재건축에 별로 동참도 안 했고 모금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결정이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은행 대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이자를 계속 내게 돼요. 이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 금융 비용만 진짜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추진위원들이 봉사로 오히려 저희가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을 해드리고 다 같이 조금 걸음이 느리더라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말씀들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죠? 대답을 잘하시는 분께는 제가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쉽게 생각하면은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노후 밀집 지역을 싹 밀고 아파트랑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재건축 사업은 저희 아파트처럼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성에서는 재개발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서 2, 3층 이런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20층, 30층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단지처럼 이미 15층으로 이루어진 단지 같은 경우에 올릴 수 있는 층수도 제한이 돼 있고 또 저희는 지금 15평, 17평, 21평 좁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집을 좀 넓혀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집을 넓히는 과정에서 일반 분양을 그만큼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금도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가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랬으면 재건축 안 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이 분담금이 절대 계산을 해보면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7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 재건축 사업은 전체 주민의 75%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날고기는 기자고 국토부 누구 알고 다 해도 우리 주민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집 주인들이잖아요. 주인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내 손자에게 물려줬을 때도 정말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하나 정말 귀중한 자산을 물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기 재개발 재건축단지 보면은 조합장이 돈을 슈킹해가지고 감옥 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맡겨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기자인 제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단지보다도 청렴하고 어느 단지보다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습니다. 안전진단 아직 1.5에 와 있죠. 안전진단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은 몇 층, 몇 가구로 짓는다 이런 정비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은 저희 추진준비위원회가 준비라는 글자를 떼고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돼요. 이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거두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5%가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우리 정부로부터 땅의 소유권을 위탁을 받아서 그 땅을 담보로 사업비를 대출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일반 분양하고 여러분들한테 집 하나 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걸 청산하고 비용을 우리가 n분의 1 하는 겁니다. 전체 발생한 비용을 나누는 분담하는 게 분담금이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또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인가받게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동 몇 호에 새로운 집 몇 동 몇 호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실 분담금의 대략적인 금액, 그래서 실제로 내실 금액의 가장 근접한 금액이 요때 산출됩니다. 요때까지 얼마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세요? 보통 한 7, 8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담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7, 8년 뒤에 부동산 상황, 그리고 18년 뒤에 우리의 지금 사업의 진척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파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담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결정이 되면은 이주 철거를 하고 이때 일반 분양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는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여러분들이 안전진단부터 참여를 해주셔야 여러가지 고민도 해보고 사업의 사업성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것도 고민해볼 수가 있다. 지금 요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인데 이런 낡은 아파트들 저희 단지도 지금은 좀 살만합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랑 도배 새로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한일병원 바로 건너편에 모 아파트를 갔더니 그때 저희 단지랑 좀 살기가 비슷했어요. 그 아파트가. 그때 어르신들이 살만한데 재건축 왜 하냐 이러셨거든요. 최근에 갔더니 다 젊은 사람들 다 이사 가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았는데 아파트가 다 고장나서 난간은 덜렁덜렁거리고 새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새를 줘놨더니 집이 완전 장판이 똥오줌 범벅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인터넷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찾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꾸역꾸역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추진위원들 보시면은 다들 대기업 다니고 똑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제일 무식한데 요런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할 때 지지를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지금 곳곳에 새 아파트들 들어서시는 거 보면은 차이가 느껴지시잖아요. 노원구만 가보더라도 지금
뭐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담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단지 주민분들 뭐 중에 특히 우리 도봉구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단지 지역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고요. 집 하나도 안 넓히면 분담금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하주차장 없잖아요. 지하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주차장도 또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깊게 파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하주차장 공사비 이런 거 감안을 하니까 저희 평수 그대로 가면은 분담금이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15평, 17평, 21평 받으면은 집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15평짜리 새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 있겠죠. 세를 주기 위해서. 그럼 3억, 4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은 잘 팔아야 되니까 좀 넓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용 5984,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24평, 32평으로 팔아야겠죠. 그럼 이 재건축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여전히 좁은 집에 살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더 넓은 집, 더 넓은 대지층 가지고 더 지분 있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넓히면 또 괜찮지 않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평에서 한 17평, 17평에서 21평, 21평에서 한 24, 25평 넓히는 거 해보니까 분담금이 2억 5천에서 3억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21평에서 한 25평쯤 가는 분들은 괜찮아요. 집을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2억에서 3억이 든다. 집값은 한 4억에서 5억. 뭐 잘하면은 뭐 집을 24평 받는 분들은 8억, 9억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국토부에서 분양 안 돼서 집 사줘야 된다는 말 나왔던 단지 아시죠? 그런 단지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용적률이라고 요 바닥에서 바닥 면적에 대비해서 이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을 합친 것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용적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게 용적률이 150%입니다. 요거를 300%까지 법적으로 지금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저희는 지금 녹천역 250m 안에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잘 짜가지고 또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일부 저희 면적에 관해서는 500%까지 종상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5평 사시는 분들도 27평 전용 5구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집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발생하죠. 집이 3배가 넓어지는데 분담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산해 보니까 3.7억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야, 4억이 어딨어 내가. 이 분담금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네, 7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30%를 내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17평짜리 집이 얼마 전에 4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분담금이 4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8억 5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27평 집을 받으면은 9억이 됩니다. 5천만 원 이득이죠. 만약에 아마 이 5구를 받으면 4억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4억 정도 내고 32평을 받는다. 지금 포레나 노원 현재 84 호가가 12억입니다. 실거래가가 10억에 지금 저번 달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3억 5천만 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시면은 청약이 힘들잖아요. 청약 안 받고 나는 좋은 조합원집 아파트 들어갈 수 있도록 사겠다라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4억 5천인데 그때 되면은 2억 더 얹어서 6억에 사겠다, 7억에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단지 너무 좋아 살고 싶은데 자식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15평 그대로 받는 거 있고 30평 받는 거 있는데 30평 받으면은 대출 빼고도 한 1억 내는다 그러는데 하면은
땡 며칠 내서라도 내줄 겁니다. 어차피 거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집이잖아요. 지금 3개 중 5단지가 얼마 전에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기존 평형이 11평이에요. 84 받는데 5억 6천만 원 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난리 났어요. 지금 비대위 만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11평 집이 원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한 2억도 안 될 겁니다. 그럼 2억 더하기 5억 6천만 원 하면 7억 6천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12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담금 하나만 바라보면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계중 5단지 그런 분들이 난 집 팔아야겠어, 분담금 못 내겠어 해서 집 내놨는데 이번 달에 얼마에 거래됐냐? 5억에 거래됐습니다. 11평짜리 집이 21평이 저희 집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더라고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도 집을 더 좋은 집을, 넓은 집을, 새 집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가서 프리미엄을 받고 뭐 바로 옆에 뭐 좋은 그때 되면 뭐 18단지도 새 아파트가 돼 있을 거고 뭐 옆에 또 다른 단지도 새 아파트가 돼 있을 거니까 평형을 조금 낮춰서 이사 가시면 되고 그런 뭐 아니면은 전원 생활을 또 꿈꿔보셔도 되고 절대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부위원장님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 당첨될지 알 수 없는 미래 로또로 살 거냐 눈에 보이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거냐 여러분들 당연히 재건축은 나중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되면 30년 뒤가 되면은 지금은 농물 정전에 그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건물이 정말로 손도 못 댈 정도로 낡아질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10년 단위로 계속 달라져요. 그때 돼가지고 재건축하려고 하면은 힘들다. 실제 사례가 지천에 깔려있다. 장인 뉴타운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은 사업주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간 사업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사업 끌고 간 단지들은 다 떼돈 벌었어요. 분담금 내고도 남는 돈이 손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돼서 다시 사업 추진하는 단지들은 아직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비 계속 오를 거고요. 특히 인건비가 계속 오를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건설 현장 인력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도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몇십만 원을 받고 일합니다. 1인당 하루에. 그러면 이게 더 2배, 3배 되면은 분담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모금하면은 이 돈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때 총회 안건을 올려서 여러분들 내신 가구들한테 모두 전액 환급이 됩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안건을 올릴 때 나중에 분담금 낼 때 이 금액을 감안해서 분담금을 좀 깎아서 분담금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전체 투표로 정하는 겁니다. 조합장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의원에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잠깐 맡겨놓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액은 우리 추진위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 도봉구에서 정한 금액이고 그 업체 선정도 도봉구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위원회는 다른 단지보다도 더 여러분들한테 이 청렴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금통장이랑 활동통장, 재건축 추진위 통장 다 따로 분리시켜놨습니다. 저희 커피 사 먹는 건 저희 회비 낸 그 재건축 추진위 통장에서만 커피 사 먹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후원해 주시는 홍보비 통장은 현수막 만들고 이런 장소 빌리고 하는 데만 쓰입니다. 그리고 모금 통장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돈 들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던데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 4억 5천짜리인데 2억 3천만 원 또 안 모인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억 5천만 원짜리 집 공매 걸어가지고 팔아서 충당하면 됩니다. 그죠? 저희 추진인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들고 도망갔다. 그럼 저희 바로 그날로 그 집 팔아가지고 안전진단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50만 원 너무 많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50만 원 미만 뭐 한 30만 원, 10만 원 한 단지들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여가지고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단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8천만 원 넘는 돈이 모였고, 아마 오늘 또 설명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입금해 주시면은 이달 내로 1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나중에 정말로 주민분들 중에 나는 너무 동참하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스럽다. 지금 저희가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5만원, 뭐 내가 다달이 한 5만원씩 낼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난 없는데 하면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할 테니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 추진위원들한테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도 지금처럼 공사의 정신을 더 불태워서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추진위 여기 분들이 예전에 뭐 아파트 단지에서 뭐 비리도 있고 부정도 있고 했을 때 비대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동대표도 받고 했던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의감 투철한 사람들이고 저는 뭐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젊은 우리 동네 막내들이잖아요. 막내들한테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간단하게 말고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거 네.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싶은 것도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그 사이를 때문에 설계를 보더라도 몇 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확실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 이후에 정비 계획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마치면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제 계획상으로 최고 한 35층 올라가는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관리사무소랑 구동 있는 그 부지가 녹천역에서 250m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 부지를 용적률 500%까지 올리는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업체랑 전문가분들 제가 기자라는 걸 좀 악용을 해가지고 좀 공짜로 도와달라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몇 개 돌려봤는데 그렇게 해서 500%를 올리면은 상가와 밑에는 상가를 깔고 위로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주상복합으로 전면에 한 개 동에서 2개 동 들어갈 거고요. 그 뒤에 우리 지금 일반 아파트들은 용적률 300%를 적용해서 한 25층에서 30층 규모로 짓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2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 끝나면 7, 8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 8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랑 우리 제가 근데 제가 조합장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조합장이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대의원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체 주민이 모여서 총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이라는 걸 구성해서 아마 한 100여 분 정도 저희 단지 규모에서 100여 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총회까지 안 가고 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대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총회 성사가 안 됐다. 그러면 또 공고하고 뭐 하고 하면 또 기간이 딜레이 되겠죠.
그런 딜레이가 되면은 될수록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진짜 이 모래가 바닷물이라 해도 믿고 간다 그러면은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 조합장 한영기 씨 들어보셨죠? 뭐 그 사람이 자기 아는 업체 뭐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챙기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스타가 됐느냐? 뭐 잘못됐거나 못됐거나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니까 빨리 간 거예요. 사업이 빨리 가는 것만으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제대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울 것이고, 그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며 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들을 수시로 지금처럼 설명회를 열고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재건축 달인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합 설립 이후 한 7년 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셨는데 별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위원분들이 조합 대의원들이 되시는 건가요? 그 조합장이랑 조합 임원, 대의원은 총회에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장과 상근 이사는 상근직이에요. 출퇴근을 조합 사무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추진위분들, 저는 웬만하면 이분들이 또 조합 이사도 하고 대의원 했으면 좋겠는데, 대의원은 이제 회의할 때만 오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출마를 해서 하실 수 있는데, 상근 이사는 요 대기업 다니는 30대 분들한테 회사 때려치고 이사하시라고 하면은 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무조건 다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 여튼 조합장이나 상근 이사는 저희 주민들 중에 내가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출마를 하셔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맨입은 아니죠. 이게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법에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는 1,000만 원 넘는 단지도 있고요.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책정이 됩니다. 비상근 이사에게는 월급이 나오지 않고요. 상근 이사한테는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왜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제가 사실 대출 받아서 바로 안 지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길게 가느냐, 추진위부터 월급이 나옵니다. 추진위원장부터. 추진준비위원장부터 월급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 욕심 차릴 것 같았으면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안전진단 통과시켜버리고 월급 계속 받아 먹었겠죠.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그리고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하고 뭐 안 해도 말고 뭐 나는 뭘 500만 원씩 받는데 했으면 되는 건데, 저희가 돈만 받지 않는 이 기간을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이 기간을 줄여야지 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합 설립되고 대의원들이 구성되잖아요. 네. 그 대의원들은 그 실소유주만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모든 조합원은 실소유주입니다. 자녀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총회장이 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는 직계도 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출마는 소유주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 이전까지 반드시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를 주고 있는 분들은 조합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자만 조합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도시정비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건데, 여튼 조합장은 그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 이 단지 내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조건이다. 이제 또 뭐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기 이주비는 얼마쯤 줘? 이주비요? 이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처분 단계에 가면은 이제 상정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변 단지로 이사 갈 수 있는 전세금을 내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충분한 금액을 이주비로 대출해 드립니다. 근데 뭐 제가 가끔 강연 다니면은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생각하실 때 이주하면은 전세 찍고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체주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체주택 제도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내 집에 살다가 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새로 집을 사면은 이 집은 다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난 투자적으로 접근하겠다 하면은 집을 샀다가 새 집을 샀다가 이 새로운 집 다시 입주하실 때 이 대체주택을 또 파셔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대체주택이 또 재건축 재개발 돼가지고 또 대체주택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되게 투자의 귀재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튼 뭐 전세가 또 나중에 전세 올려주고 이런 것도 걱정되시면은 사셔도 문제는 없다. 그때 돼서 제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우리 주민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어떻게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중간 설명회 하시는 부분에서 평균 이제 추가 분담금이 뭐 평균적으로 평수를 넓힌다는 가정하에 4억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4억이라는 금액이 대충 뭐 아직 구체적으로 물론 뭐 진행을 한 단계는 아니지만 몇 평에서 몇 평 어떤 기준을 정하고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였을 때 4억이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요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뭐 맞췄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공사 이제 착공 단계 가면은 또 그때 돼서 공사비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 많이 올랐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10년 이렇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사비 증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담금도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드는 공사비를 저희가 새로 지을 아파트 연면적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7,5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합 운영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또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을 대지 지분에 따라서 n분의 1 대지 지분에 따른 그 분담을 해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사업이 추가 분담금으로 든다고 가정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기관 대출을 통해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네. 사실 뭐 지금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나머지 30%를 구하는 금액은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요. 네네. 그럼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받은 대출 금액은 네네. 그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몇 단계 정도에서 다 뭐 상환을 해야 뭐 정부기관 대출 70%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지금 현재로서 뭐 시행되거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인데 분담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입주 시기가 되면은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담금 납부라든지 이런 잔금 납부를 위해서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대출에 관해 가지고는 좀 더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차후에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이거 저 50만 원 이상의 모금에 네. 이게 저 무슨 뭐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2억 3천만 원 달성이 되면은 그 이후 모금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안 내신 분들도 있고 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뭐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차별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단지가 빨리 가기 위해서 잠깐 한 1년 정도 소액의 금액을 맡겨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조합 총회쯤 되면은 그 명단, 그 모금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모금도 참여 안 했는데 대의원 한다고 그러고 조합장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여러분들 주민분들이 동참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또 여력이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또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달을 해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재건축 사업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런 지지의 의미로 모금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와 이것은 네. 벽에 밀려 오시니까 안에 가능한데 네. 그게 좀 가능성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도 내에서 네. 정상회 5%가 고려되는 건가요? 그럼 그 종상의 500%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종상의 500% 무조건 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된다 뻗고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이유를 잘 마련하는 게 조합이 할 일이고, 조합과 파트너가 돼서 일할 도시계획업체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도시계획업체가 선정한 그 계획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설 부동산 분야만 한 7년 정도 출입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담당자 과장님, 국장님 뭐 다 알고요. 도봉구 재건축 과장님은 이번에 저희가 개소식 하면서 만나 뵀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종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최대한 이끌어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재건축 LH랑 같이 하는 공공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로 갑시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의서 얻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통기획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신통기획이 필요하다면 신통기획을 끌어서 와서 할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테두리를 검토를 해서 우리 단지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서 우리 전체의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역세권에 뭐 전체 500% 올려준다던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서는 조금 해당 사항이었고, 그리고 역도 그 비중이 좀 다릅니다. 창동역과 노천역이 조금 당연히 위상이 좀 다르겠죠. 그런 역의 위상에 따라서 또 이 범위 500m 이내까지 뭐 어떻게 되고 250m 이내 뭘 어떻게 하고 라는 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지를 500%로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가능한 지금 전체를 500% 올리는 시나리오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려면은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아서 그것도 다 500%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단지가 500% 우리 도봉구 내에서 이 단지 500% 준다 이런 것들을 도봉구청과 국토부, 정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우리 단지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것도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발로 뛰어야 되고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조합장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후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지 혼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봉구 전체 단지들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각 단지 추진위원장, 향후의 조합장 이런 분들과 만나서 토의를 해보고 또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가끔 이제 모금하시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사 가실 때 이 모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승계한다라는 걸 계약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랑 영수증을 새로 사신 분이 가지고 오시면은 명의를 바꿔 드리니까 매도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기요. 네. 제 주위에 노인 혼자 사는 분들이 네.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도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집하고 네네. 주택연금을 받아 쓰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주택연금이 이제 향후에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최근에 그 제도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게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권리 해석을 유권 해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최근 바로 제가 다음 주에 알아보고 기사를 써가지고 그 기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소유권 관계가 어느 정도 도마있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담금은요 건설사 선정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많은 건설사들이 플래카드 달아놨죠. 근데 건설사마다 공사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사 정할 때 마감재는 뭘 쓰고 지금 최근에 주차장 무너져 내린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럼 구조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량판으로 할 건지 라멘조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그럼 공사비가 달라지면은 분담금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물산이 플래카드 달아놨는데 삼성물산이 공사비 비싸기로 정평이 나 있는 건설사입니다. 물론 보기는 때가락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담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다른 건설사를 또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자식들 손자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구조체를 지금 최근에 무너져 내린 그런 무량판이 아니라 라멘조라고 해가지고 층간 소음도 없고 그런 구조체를 하고 싶은데 이 라멘조를 짓게 되면은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최근에 내놓은 새로운 그 설계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원래 통상 한 15% 정도 비쌉니다. 그럼 그 공사비를 15%를 더 내고 좋게 지을 거냐 아니면 좀 싸게 지을 거냐. 근데 대부분 이때까지 우리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 주택 사업은 일반 분양 빨리 팔아먹고 털고 나중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업계 분위기로 흘러왔기 때문에 다 벽식으로 지어져 있고 모량판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가 명품 단지를 만들려면은 공사비 더 내겠죠. 근데 이조차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 전체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제가 그때 가면은 이 건설사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공사비가 좀 비싸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분담금 관련해서도 분담금 납부 시기를 또 건설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을 분납할 수도 있고요. 입주시에 한 번에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입주시에 한 번에 낸다 그러면은 집 팔면서 집 사는 사람한테 분담금 내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신공사 선정 시기가 되면은 그런 제안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가 치우침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죠. 지금은 도봉구에
롯데건설이 롯데캐슬만 짓는다 그러는데 그때 가지고 루엘을 또 지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기 뒤에 과장님한테 플랜카드 다실 때 롯데캐슬 루엘 이렇게 달지 말고 일단 롯데건설로 달아놓고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L ENC도 오셔서 저희한테 항상 자주 오시는데 그때 앞으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편에서는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DL ENC로 달아놔라. 삼성물산도 삼성물산 달아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수막이 달려 있고 제가 특정 건설사를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플래카드 달린 건설사를 다 제가 출입을 하고 있고 거의 홍보팀들, 도정 담당 임원들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결정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 그게 정도고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건설사 데리고 와라 하면은 그 건설사 당장 데리고 와서 현수막 달게 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4월달 설명회 할 때 제가 그때는 위원장이 아니었고 그냥 위원이었는데 여러분한테 어느 건설사 달까요 하니까 삼성물산 달 수 있겠냐 해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삼성물산 현수막 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또 지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안전 진단했어요. 홍보 안 될 수도 있나요? 제가 안전진단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제가 지금 기자로서 취재를 다닌 바에 의하면은 지금 30년 넘은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해가지고 재건축 안 됩니다. 할 일은 거의 0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실제로 원희룡 장관도 우리보다 더 튼튼하게 지은 일기 신도시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이야기니까 제가 만약 통과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 고생하시는 수직위원장님께 우리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듣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삼양동에서 왔어요. 삼양동에서 왔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 삼양동이 되게 재개발로 그러니까 집이 낙후해가지고 되게 노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서 이 정부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삼양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도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알기는 한 6월 말쯤에 완화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즈음에 그 지역의 삼양동의 몇 동 주민들이 많이 동의서를 많이 걷어가지고 몇 달 만에 50% 이상 걷어서 이제 사업 확정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비추어볼 때 우리 지금 녹음 단계에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자녀 앞으로 있고 아닌데 많이 빨리빨리 녹음을 하셔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아서 요즘에는 또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신속 통합 개발이라고 네네, 있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진행을 빨리빨리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합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녹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간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단계가 많고 관여하는 업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자기 분야는 잘하는데 또 다른 분야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A부터 Z까지 저는 취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있는 편이고 제가 젊지만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까지만 지지로 밀어주시면은 그 이후에 모든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제가 앞장서가지고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이 특이하니까 그죠? 쳐보시면은 제가 쓴 기사들 그리고 저의 활동 이력들이 나오니까 유튜브에도 제가 가끔 출연하니까 보시고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우리 4단지 주민들은 4단지 관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 뭐 다른 거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근데요. 아까 국기부는 36점 정도 예상하신다잖아요. 네. 국기. 네네. 실수인데 그러면 거기에 점수가 최하 점수랑 최상 점수, 제일 작은 점수랑 큰 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평, 17평, 20평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5984 그러니까 27평, 32평으로 갈 거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주고 집을 파시려고 했을 때 5984는 돼야지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뭐 걱정 없이 파실 수가 있고 가격도 그 평수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제일 핵심 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담금이 좀 나오더라도 조금 그런 넓은 평형으로 우리가 단지를 만드는 게 가장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끔 또 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단지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난 이쪽 동에 사는 게 좋은데 동호수 추첨했다가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고 원래는 다 섞어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지권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동에 사는 분들이 이 동에 그대로 살고 싶다는 분들 먼저 추첨하고 이쪽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근데 1동에서 1동 이게 아니고 1동부터 5동 그죠? 6동부터 10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쪽에 살고 싶은 분들 먼저 추첨하고 교차로 뭐 섞어서 추첨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거 특이 케이스라서 이것도 제가 유권 해석을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저희가 동호수 추첨할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상가가 있는데 네네. 상가 조합의 단계나 이런 건 어떻게 일단 저희 단지는 상가 자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상가가 반대한다. 그럼 상가 손해입니다. 저희는 빼고 가도 상관이 없고 8동 라인에 있는 상가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상향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가분들 그리고 근데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거기 지금 창공인테리어, GS25, 또래오래, 부동산, 지하의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주분들이 또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시진 않을 것 같고 건너편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같이 아파트랑 같이 가는 게 상가 소유주분들한테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부숴버리면은 그 상가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상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 아파트랑 상관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굳이 상가라는 건 건물이 낡든 새거든 손님만 많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지 주민이 대부분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 단지 주민이 이주 가고 나면은 상가가 재미없어진다. 그래서 상가도 같이 재건축하는 게 서로 이득인 상황이다. 그래서 상가 소유주분들 동의를 얻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추진하는데 보이는 반대 부분이 따로 지금 눈에 띄게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거노인분들 이제 또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이 횡행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은 내 주거가 좀 위협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도 제가 부모님이 있고 저희 부모님도 다 나이가 드시고
저희 조부모님들도 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천에 갑자기 땅에 솟아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제 전공이 유교 철학입니다. 유교 양명학으로 석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찾아서 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재건축에 부정적인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세입자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은 아무런 특별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주비를 주게 돼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새로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관리처분인가 즈음 가가지고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세를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철거 시에는 이사비 등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이사 가도록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놓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단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면은 어느 단지보다도 더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리 단지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모금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